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강 48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 무엇일까요? 17강. 조경민님, 17강. 조경민님. 이미 낭독을 하고 계세요. 되셨죠? 90일 지났고 며칠 과정? 140일 됐습니다. 네, 낭독 과정 140일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는 십시일강. 왜 제가 십시일강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십시일강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단어를 십시일강이라 19회 십시일강 프로젝트.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타고난 성향을 알면 인생 살아가기가 그만큼 쉬워지겠죠. 십시일강 천안지부장님이신 우리 이연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김영숙 대표님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10시1강에서 강의를 듣던 중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개하여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마운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하기인데, 네, 고마운 분들 여러분도 많으신데 우리 이연숙 대표님이 고마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성장하도록 도움 주신 그 꿈박 컴퍼니 그 80년대생 박대호 대표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박대호 대표님께 전하고 싶습니까? SNS를 할 때 이제 처음 알게 되신 분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10시일강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7강에 지금 릴레이 강사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멘토이자 대학원 선배님이시며 그 취업 진로 강의 및 컨설팅을 하시는 맹유진 박사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맹유진 박사님은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 거의 마치고 계시고요. 그 취업을 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그 모든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생들한테 그 자기소개서도 같이 공부해주고 또 강의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시고 코칭도 이렇게 해주시는 강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회마이 타고난 성향 찾기를 오늘 강의할 꿈퍼강 이연숙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꿈퍼강이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꿈퍼강이 무슨 뜻인가요? 네, 꿈퍼강은 강의로 꿈퍼주는 꿈의 강사라는 뜻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멋집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활동했던 그 활동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저의 직업이 무엇인지 맞춰보실게요. 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음소거 해제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상담, 강점 발견 전문가, 진로 코치, 사회복지사. 사실은 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12년차 특수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학부모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담 중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을 보게 되었고 그 후 본격적으로 상담 공부를 직장인을 위한 야간 대학원인 교육진로 컨설팅학과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여 지금 이 일과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 가치는 긍정, 인내, 희망이고 사명은 가치를 찾는 이들에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과 행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펫이 무엇일까요?
혹시 지펫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문 작성 검사는 들어봤어요. 그러시군요. 여러분 오늘 유전자 지문 적성 검사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펫 검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펫 적성 검사란 그 유전자, DNA 생리학, 피문학이 합쳐진 용어로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개인 고유의 지문과 장문을 검사하여 개인에게 내재된 타고난 인격 성향 분석, 또 스트레스 원인, 또 학습 능력이나 습관, 직업, 진로 직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객관화되고 과학적인 인성, 적성 검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그 빅데이터의 그 막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상황에 해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냥 정보를 준다고 해서 다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그 무엇이냐를 찾아주는 것.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맞춤형입니다. 즉 사람마다 그 집중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찍부터 집중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사 도구에는 MBTI, 스트롱, 애니어그램, 디스크, 홀랜드 이런 검사들은 후천성 검사들이고 다 해보셨겠지만 내가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하는데 내 주변 환경에 따라 내 또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내가 A라는 사람이지만 B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진행할 때 최대한 솔직하고 또 조용한 상태로 기분이 너무 다운되거나 또 기분이 좋은 상태를 제외하고 검사를 진행하지 않나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후천성 검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또 어떤 재능과 또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그 선천적 기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검사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지문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천적 검사와 후천적 검사가 둘 다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해서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을 찾고 다양한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양육자인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또 살아온 배경과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검사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관계 검토를 먼저 하는 게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청소년 시기, 즉 사춘기 영역이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뇌가 특수하게 이렇게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만 12세에서 이제 24세, 즉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시작되어 20세 성인이 되면 끝난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 플루닝이라는 그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띠면서 내 것이 되고 관심이 있는 영역과 관심이 없는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경험하고 그렸던 것은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심 없는 그런 분야는 가지치기 합니다. 이 시기에 그 청소년들은 예전에는 막 이런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막 욱하고 또 막 반항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울고불고 방문을 막 쾅 닫고 막 이 시기에 이렇게 발생하며 아이도 컨트롤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독서실을 다녔는데요.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막 신나게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래더니 엄마 저도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행동도 말도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부모인 양육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면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이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역할 태도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 요소들이 어머님, 아버님도 이미 경험하신 것이므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역할 또는 태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향, 특성들을 이렇게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아이 성향에 맞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처음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무슨 지문 가지고 적성 검사, 뭐 사주 관상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손금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받아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지문은 유전정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대부분 부모님을 닮지요. 왜 닮을까요?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얼굴만 닮을까요? 키나 이렇게 발가락도 닮는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DNA 때문이에요. DNA 정보가 얼굴하고 키만 닮을까요? 성격이나 재능도 이렇게 닮습니다. 축구선수 집안에서는 이렇게 축구선수가 나오고요. 또 음악가 집안에서는 이렇게 음악가가 나오고요. 또 연기자 집안에서는 이렇게 연기자가 나옵니다. 결국 부모님의 그 인격적인 성향과 재능이 이 자녀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력이 직업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70%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전력은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센터 그리고 영국의 런던 과학자들이 쌍둥이 6,000쌍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성적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학업 성취의 70%는 유전 특성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아이가 이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이만 이렇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질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이 70%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게 공부를 못해서 아이도 공부를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어떤 친구 또 어떤 선생님을 제공해주고 만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아이 개개인에게 맞는 그 환경 또는 사람을 이렇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그 특성을 파악해서 그 개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문 적성 검사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서프라이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지문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데 그 회사는 다양합니다. GPAT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혹시 간단하게 경험해 보셨겠지만 검사를 하면 그 기본 검사가 있고 또 손가락 전체에 그 종합 검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문 검사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을까요? 표를 보시면요.
평균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특히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만나실 텐데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시나요? 특히 그 학교 선생님들은 해마다 그 새로운 아이를 만나고 또 파악하는데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기 초에 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그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MRI라는 기계를 아시지요? 병원에서는 MRI를 찍으라고 합니다. 왜요? 진단이 정확해야 하니까요. 진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이 지백 검사로 진단하여 타고난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고 또 맞춤형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로 진로 체험을 통해서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학과 또 취업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펙 인성 적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펙 검사에는 기본 검사와 종합 검사가 있는데요. 기본 검사는 이렇게 손가락 4개의 지문을 가지고 찍고요. 종합 검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개의 지문을 찍어 가지고 어떤 능력을 타고났는지 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천성 검사인 MA 검사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종합검사는 그 10개의 손가락에서 또 손바닥도 찍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장문이라고 합니다. 장문에는 여기 지금 그림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ATD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민감도가 높은지 또 낮은지 빨리 습득하는지 느리게 습득하는지가 이렇게 파악 가능합니다. 이 ATD 각도에 따른 그 학습법을 보면요. 그 ATD 각도 이것이 이렇게 좁으면 학습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에 복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ATD 각도가 이렇게 넓으면 이해력이나 또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느린 반면에 집중력 또 이렇게 반복 학습이 효과적이어서 성적이 점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검사, 종합 검사를 통해서 11가지 영역에서 35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학교에서 진로를 탐색하거나 또 직업 선정할 때나 또 양육 방법, 또 가족 상담, 또 부부 상담 등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그 기본 검사에는 지문 채취 후 즉시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요. 종합 검사는 분석하는데 2, 3일 정도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기본 검사에는 보고서를 보면 그 성향이나 적성, 관계 형성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종합 검사를 보면은 주 성향, 또 잠재 성향, 학습 습관, 또 학습 유형, 또 선천적 개인 지능, 또 개인 재능, 또 학습 민감도, 내면 에너지, 다중 능력 우월순위, 대외 강도, 그다음에 문과, 이과 구분 이런 것을 이런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한 명 한 명 빛나게 발견하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성이 있는지 또는 사교의 방향이 어딘지 또 내 주관에 따라 가는 사람인지 또 분위기에 따라 가는 사람인지 또 행동도 추진력이 강한지 아니면 꾸준하게 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하면은 그 10손가락을 다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11가지 성격 유형의 유형 중에서 또 내면 특성, 표면 특성, 사고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면 특성을 보시면요. 내면 특성은 내면의 정신 중추 특성으로 내 안에 가장 주된 성향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된 멘탈 영역에서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 표면 특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특성이에요. 이것은 표정이 밝은지 또 차가워 보이는지 또 강하게 보인달지 또 부드러워 보인달지 또 추진력이 강한지 또 지속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보여지는 특성입니다. 또 표면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면과 또 표면이 다른 경우에 겉과 속이 참 다른 성향이다라고 이해하기 쉽고요. 특히 나를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표면 성향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54%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사고 특성 같은 경우는 잔해 운하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데요. 어떤 일 처리를 하거나 또 비교 분석해서 반영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특히나 내가 팀워크로 같이 상대방과 어떤 일 처리를 진행하거나 또 비교 분석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이렇게 11가지 성향으로 정리할 수 11가지 성향에서 4가지 성향으로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뇌 그림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시죠?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뇌는 잔해와 운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다 아시죠? 이것을 세분화해가지고 지문하고 연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네, 두 정엽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전두엽은 뇌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이고 정신과 사고 중추를 담당하고요. 또 측두엽은 청각 중추를 담당하고 또 후두엽은 시각 중추를 담당하며 그 두정엽은 운동 중추를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대인관계 표를 보시면 대인관계 감각, 공간 감각, 신체 운동, 음악, 구상 감각 이 위쪽에 있는 것은 운해가 담당하는 성향들이고요. 여기 자기 이해력, 논리 사고력 이쪽 밑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좌뇌의 성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대인관계하고 자기 이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분하는 뛰어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이해력 같은 경우는 나 스스로가 어떤 감성이 있는지 또 기분이 좋은지 또 나쁜지 또 이걸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지 그런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난 그런 능력입니다. 결국 손이 뇌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종합 검사를 하면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집회적성 검사를 하면 어떤 것들이 그 선천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완하도록 그래프로 이렇게 보기 좋게 강, 중, 약 또는 숫자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 학습 유형은 이렇게 다중 능력 우월순위를 따라가므로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특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적인 부분을 접목시키고 개발하는 데는 아이가 타고난 능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훨씬 더 그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특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중능력 우월순위는 그 남이랑 절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다중능력에 따른 추천 학과 및 직업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 결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또 직업별 그 요구 능력과 그 타고난 능력을 비교해서 이렇게 강점 순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군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요. 요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은 부수적인 그
부분이고, 지금 여기 빨간색은 이렇게 없지만은 조기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하기 그 어려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해 능력이 가장 낮은데요. 그래 보이나요? 그래 보이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저희 의견에 대해 이제 안대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인 이렇게 지지를 항상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생활할 수 있었고요. 또 시골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어머니께서 이렇게 동화책을 사다 주시면 네, 모두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나의 성향을 그때 잘 몰랐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내가 자신감 있게 또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안 돼! 라는 이런 강압적인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 결과처럼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진 상태로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검사하는 게 좋겠지요.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코로나19로 인해 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서로 알고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로 꿈퍼주는 꿈의 강사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